진짜 여러분들은 좀 규칙적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체도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나는 음식물이라든지 재료 이런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장수촌, 오래 사는 마을을 찾아가서 뭘 먹고 이렇게 오래 사느냐 연구해보면 다 거기에서 나는 물건들이에요. 그걸 논문으로 써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읽고 아이고 그거 먹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걸 또 내가 먹는 거예요. 그분이 지적하는 거는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것이 내 몸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살아남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릴 때 다르고 어른이 되고 다르고 늙어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내가 나다 하는 주체성이 바로 서면 건강하게 자라는 거고 주체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있는 사람에 비해서 불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연세대학 교수를 시작으로 1970년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아대학으로 옮겨서 2001년에 제가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약 40년 교직 생활을 한 겁니다. 교직 생활을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기보다는 그때 받은 경험을 더 많은 사람한테 통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도 많지만 병든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건강에 대한 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근데 제가 건강에 대한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자격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내가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많아요. 다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요새는 나이 들으니까 또 한두 가지 더 늘어가요.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냥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면 첫째 여러분들은 좀 규칙적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어릴 때는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젊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런 식습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하도 이제 이 매스컴이 발달이 돼가지고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나쁘고 뭐 이런 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전문가라고 나오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쁘다는 건 없어요. 다 좋다고 그래요. 귀가 얇은 사람이 들으면은 그거 다 좋다고 하니까 뭐 그거 찾아먹기 위해서 바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친지 가운데 하나는 그분은 병도 없어요. 병도 없고 건강한데 그 최근에 와 들었는 건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평생 병원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약을 20가지나 먹고 있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20가지가 뭔가 물어보는. 이 귀가 얇으니까 텔레비에서 뭐이 좋다 그러면 그거 사서 먹고 또 친구들이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이거에 좋다 하면서 또 약을 사다 주고 그렇게 사다 주는 대로 먹으니까 20가지가 넘는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병이 있다면 자기를 담당해주는 치료자의 말 이외에는 듣지 마세요. 글로벌 세계가 되는데 제가 그 중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학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가는 길에 내가 선물을 고려 인삼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갔어요. 보통 선물 받으면 고맙다든지 말이지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런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조금 섭섭하지만 기다려봤더니 여기에도 인삼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삼이 나지만 고려 인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데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신토부리 그런 얘기가 한동안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유행하기 전에는 내가 그 말을 몰랐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체도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나는 음식물이라든지 재료 이런 것이 제일 좋은 거래요. 장수촌, 오래 사는 마을을 찾아가서 뭘 먹고 이렇게 오래 사느냐
연구해보면 다 거기에서 나는 물건들이에요. 그걸 논문으로 써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읽고 아이쿠 그거 먹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걸 또 내가 먹는 거예요. 그분이 지적하는 거는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그것이 내 몸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거 받은 거는 고맙지만은 신토불이다. 그게 정말로 맞는 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자면 해롭다는 걸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해로운 것이 뭐 있겠어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걸 하고 나서 건강하도록 바란다. 좋다는 것을 내가 흡수하기보다는 나쁘다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자기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를 얇게 열어놓지 마시고 열어놓더라도 듣기는 듣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 부위가 어디 따로 있겠어요? 전부 다지. 필요 없는 물건, 장기를 왜 만들어 뒀겠어요? 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는 맹장이라고 했어요. 그 맹장염 같은 게 많이 걸려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맹장에 대한 기능을 잘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기능이 없을 걸 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 뿐인 거지. 우리 몸에는 다 필요한 장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은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금방 하고 느낄 건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경험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관리, 손 씻거라.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 세균학을 배웁니다. 실험을 하는데 그 세균을 배양해서 키우는 배지가 있어요. 배지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땅이나 마찬가지야. 그 배지에다가 손을 찍어요. 이렇게 기계에 넣어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온갖 세균이 다 있어요. 그게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숫자도 내가 말도 못할 숫자. 세균이 그만큼 많아요. 해로운 세균도 있고 또 해롭지 않는 세균도 있고. 근데 해로운 세균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해롭기는 해롭지만은 해로움을 발휘를 못해. 이게 세균 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염병이라도 돌면 세균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드는 거예요. 있어서 좋은 세균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기생을 하면서 다른 세균을 물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나같이 이과대학 다니면서 세균학 실습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기도 힘들어요. 악수 한 번 하는데 내 세균만 해도 힘드는데 다른 사람 세균도 여기 다 오고 내 것도 그쪽으로 가고. 근데 그런 거는 의학적인 얘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 이 두 가지만 관리를 잘해도 건강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뭐 샤워도 잘 돼 있고 목욕탕도 잘 돼 있고 내가 어릴 때하고는 달라요. 내가 어릴 때는 목욕탕도 몇 개 없어서 보통 좀 창피한 얘기인데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래 돼야 목욕탕에 한번 가는 거예요. 또 목욕탕이 적기 때문에 30분 더 이상 주지를 않아요. 30분 만에 하고 나와야 돼. 들어가 보면 물도 갈아주질 않아서 때가 막 이만큼 있어. 너무 지저분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샤워도 있고 그런. 요새 분들은 샤워 안 하고는 또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그래도 잊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은 손하고 입만 우리가 잘 청결하게 해도 전체 건강에는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재미없는 사람.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몇 명인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 감각에 재미없는 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재미없는 게 더 많아요. 시탈다가 가만히 있으면 임금도 되고 쾌락이라고 쾌락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가진 왕자인데 밤중에 월담을 해서 도망 나갔어요. 요새 그도 가출한 거예요. 가출. 왜 가출했느냐. 진리가 뭐냐 이게. 시중을 한번 돌아다니
뭐 이렇게 병든 사람, 늙은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런 고통을 안고 어떻게 사는가 이게. 그 고통의 근원이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자가 많으니까 깨달음에 이르렀어요. 뭘 깨달았냐? 난 잘 모르겠어요. 뭘 깨달았는지. 근데 아마도 생로병사가 아닐까.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는 거는 생로병사.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란 뭔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했겠지. 여러분들은 나는 게 그게 뭐가 고통스럽나 나오면 될 건데 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있다면 뭘까? 이걸 생각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을 때는 걱정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걱정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밥 먹을 이유도 없고 어머니가 주는 대로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또 다치면 어떠냐? 다치지 못하도록 어머니의 자궁 속에는 양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물속에 우리가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내가 쉴 필요가 없지. 단지 내가 해야 될 거는 심장만 발딱발딱 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락한 장소에 있다가 다수가 잤다고 느닷없이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선 탯줄을 잘라버리자. 탯줄을 자른다는 건 어머니로부터 공급하던 영양분을 이제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찾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뭘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태어나기만 하면 엄마 젖부터 찾아나와요. 본능이에요, 그건.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수 속에서 퇴출당한 거, 이거는 강제로 이 험한 세상에 밀어내니까 경험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숨도 내가 쉬어야지. 그때는 숨은 안 쉬어도 되거든. 모든 게 첫 경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정신과 임상에서 중요시하는 게 그 첫 경험이에요. 첫 경험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따라서 일생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만든다는 게 좀 서툴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음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마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질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아 나오는 거. 그거는 원시 시대부터 축적됐던 경험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전부 새 것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건 내 선택인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하루하루가 다 다르고 흡수를 해야 되니까 매번 새 거예요. 매번 새 거니까 새 거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까? 이것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간다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후천적인 학습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뭐 또 같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살아남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릴 때 다르고 어른이 되고 다르고 늙어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때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만들어가는 방법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가셔야 돼. 전문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내가 나다 하는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바로 서면 건강하게 자라는 거고 주체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있는 사람에 비해서 불건강한 사람이거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 말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공감해서 아 맞다 나도 그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에이 그건 말도 되도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거 보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면 그대로 하기를 바라잖아요. 또 자기가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큰 착각이 뭐냐면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의 나이와 애의 나이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환경하고 애가 자라나는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니까 형성되는 성격도 다른 겁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자기가 만들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 이렇게 이제 형성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그것을 목표로 정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쪽으로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틀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만든다는 말을 여러 번 쓰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이걸 나누어 주는 거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면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참 이게 묘한 게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노자나 장자는 인의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신선노름이에요, 신선노름.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신선노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얽혀 사는 게 싫어서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써줘야 하는 것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선 인간관계 제일 먼저 하는 게 모자관계잖아요. 어머니가 낳아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영향. 자기 혼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사는 데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주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있겠지만은 상식으로 봐서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잘 되자면 주고받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평해야 돼요. 한 사람은 많이 주고 한 사람은 작게 받고 그 원칙은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기질이 다르고 내가 경험하면서 터득한 학습된 성격과 경험이 다른데 그게 같을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어떤 직책을 가지면 그 직책에 따라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이 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는 생기겠지만은 원천적으로는 주고받는 게 평행을 이루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자면 주고받는 일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자기 능력이 있으면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 회사를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이게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 능력을 바치는 대신에 그게 상응한 응답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무언의 약속이에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는 거나 또 오나가 그 능력 발휘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나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월급 받는 만큼 일하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돈 적게 준다고 적게 일하면 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돈을 적게 주나 많이 주나 나는 내 발전을 위해서 한다 이러면 어떤 직종이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예요. 그럼 인간관계에도 어떤 관계냐? 긍정적인 방법. 불평불만이 많은 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이 인간 소통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자면 자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하자면 그 인식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본과 1학년 때 결혼을 했어. 자기 부인이 성격이 무던한가 봐요. 얘가 원래 불평불만이 많고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는 그런 성격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또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집에 돌아오면 맨날 불평불만. 부인이 뭘 이렇게 해도 불평불만, 저렇게 해도 불평불만. 그러면 부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한대요. 그쪽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딱 한마디래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나도 내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진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게 갑자기 드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비유하자면 한쪽 안경만 끼고 봤는데 양쪽 안경을 다 끼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엄청 긍정적인 삶을 살고 늦게 또 한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침 놓는 것만 공부를 미국에서 사는데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교회 가서 봉사를 해요.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부인이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새겨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새겨듣지 않고 부정만 했으면 지금과 같은 내 친구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동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